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겨운 10월을 보내고 이제는 11월을 맞았습니다. 11월 첫 거래를 맞아서 일단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여러 불확실성은 혼재를 했지만 이겨낸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나스닥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막판에 상승폭을 어찌 됐든 키워나가면서 0.4% 넘게 오른 채 마감을 했죠. 이날장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반전해서요. 3대 지수가 모두 오늘은 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워낙 닷새 중에 4일이 빠졌으니까요. 그냥 재미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을 큰 틀에서 보면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해도 전 틀림이 없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임의소비재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IT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은 나스닥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그러면 주가가 좀 반등한 이유를 몇 가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MBC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같이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지금 바이든이 52%, 트럼프가 42%로 상당히 좀 격차가 있는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불확실성이 조금은 또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기울었다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혼동스러운 게 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대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바이든 후보하면 가장 극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대체에너지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에너지라든가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ETF가 딱 있습니다. 딱 태양광만 집중된 거는 TA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베스코에서는 솔라 ETF, 이름 자체가 그냥 솔라란 말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좀 제법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굳이 또 경제지표를 얘기하면 오늘 이제 발표된 것은 ISM 제조업 PMI인데요. 59.3이 나왔습니다. 전망은 55포인트 내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제조업보다는 사실 이제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중요하겠는데 서비스업은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확진자 수는 이렇게 결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이제 하루짜리는 81,400명이 나왔는데요. 2주 평균이 81,000명이 나오면서 여전히 2주 전 대비 한 40% 정도 많은 숫자가 되겠고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다시 조금씩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들이 좀 산재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미국 대선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은 좀 바이든 후보 쪽으로 여세가 기울면서 네네. 이제 좀 확실한 상황이 좀 판도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특징주로는 애플을 또 하나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외신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애플에서 자신들이 공개할 게 또 하나 남아있다. 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칩을 탑재한 이 맥 컴퓨터인데요. 과연 이것이 또 애플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맥은 지금 잘 팔린다고 엊그저께도 발표됐는데 네.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의 영향보다는 그냥 이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오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빅3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마이너스를 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애플도 오늘 그런 뉴스에 이렇게 큰 어떤 호재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기타 특징 몇 개 보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갈색병의 중공 아닙니까? 에스테로드가 오늘 사상치 효과를 갖습니다. 그만큼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런 와중에 배당을 또 10%나 또 올려서 지급하는 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생용품 하면 올해 금년 2월, 3월에 가장 이걸 없어서 못 샀다는 그냥 사재기의 대상이 됐던 그렇죠. 것이 티슈랑 클로락스 아닙니까? 클로락스가 또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에스테로드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예상보다 50% 좋게 이익이 발표됐습니다. 3% 이상 3.2달러가 이익이 발표됐고요. 매출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주가 당연히 오늘 5%가 넘는 급등세로 돌아섰고요. 의외 있는 것은 이제
말씀하시죠. 프로락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러스 확산이 좀 우려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청소도 열심히 하고 락스로 이제 맞습니다. 네.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쓴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봐도 될까요? 일부 이제 미국에 그 지인 있으신 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약간 사재기하는 모습이 약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청소용품까지도. 청소용품이나 예를 들어 티슈를 다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가본 얘기라서 다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엊그저께 보더라도 시뻘겋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로 약간 우려감이 있는 거죠. 여튼 네. 프로락스가 그런 움직임 보여줬고요. 네. 언더아머가 수년째 재미없는데요. 언더아머가 오늘 스티펠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고요. 목표 주가도 11에서 17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브랜드가 뭐 좀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선호도 네. 그렇게 최근에 높지는 않은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나인데요. 어틀랜틱 에케트에서 오늘 매수 의견을 오늘 처음 발표했는데 오늘 최근에 주가가 워낙 급등한 이후에 한 보름째 쉬고 있는데 오늘도 큰 재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 로우스나 홈디포와 같이 이런 네네. 주택 관련 기업이죠, 레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홈빌딩 네. 기업이 되겠고요. 노르웨이장 크루즈 라인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운항 그 중지를 연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뭐 떨어졌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여하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크루즈를 타고 뭐 20박 21일 그렇죠. 이렇게 타고 다니겠느냐라는 의문을 스스로 질문하시면 되겠거든요. 이런 물어볼 의미가 별로 없어 보니까 오늘 특히 저는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버랑 리프트인데 오늘 우버랑 리프트, 우버가 4% 정도 올라가고요. 리프트가 이제 7% 이상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2개월 됐나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에서 이거 지금 쉽게 해서 기그 이코노미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 이제 4대 보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험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영업도 어렵고 그래서 약간 연기된 거 아닙니까, 집행이. 근데 여기서 주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붙인 겁니다. 지금 이 기그 이코노미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하겠냐, 동의 안 하겠냐는 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랜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를 네. 이제 주민투표라는 겁니다. 이 주민투표가 언제 하냐면 그 대통령 선거 상원 하원 뽑을 때 같이 뽑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투표용지가 엄청 길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당연히 우버나 리프트는 목숨 걸고 여기에 이제 그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런 캠페인 자체,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하겠죠.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2억 달러는 여기에 그 관련된 홍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기업이 엄청 더 많이 썼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발표는 아직 안 났는데 여론조사를 이제 MK 파트너스 했는데 57%가 지지를 하는 거로 지금 그러니까 나오고, 회사 측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그 비즈니스를 지지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딱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면 택시를 불러서 타는 것보다 우버 아니면 요즘 우버 풀이라고들 많이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우버는 혼자 타는 건데 우버 풀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합승. 그죠. 합승. 저 해봤어요. 네, 네. 네. 굉장히 합승. 어색하고 가는 시간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를 보면 불편하긴 합승이죠. 하더라고요. 합승. 네. 그래서 우버 풀 같은 거를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편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57%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될 이거 소기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네. 거다. 그런 얘기가 나면서 오늘 우버 리프트가 오늘 크게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버와 리프트의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던 주식이 이 종목이 니오였습니다. 니오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를 이뤄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네. 니오 뭐 전기차가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되니까 뭐 네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10월에 출하량이 다시 한번 급증한 거죠. 5,055대가 출하되면서요. 전년 대비 100%가 늘어났고요. 금년에 이제 31,000대,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기간으로 이제 110%가 늘어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니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그중에 뭐가 될지, 니오가 계속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테슬라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각자 다 의견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오라는 자동차,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렇죠, 디자인이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전통적인 시계에서
그랜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에쿠스 그런 거랑은 약간 테슬라가 다르기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나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니오도 오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일단 9월에 많이 올랐고요. 네. 쉬다가 10월에 막판에 올랐고 또 한 2, 3일 쉬다 오늘 또 올라갔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건 니오의 이제 그림이 되겠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요. 니오와 테슬라와 S&P 500인데요. 제일 오른쪽 이제 파란색이 그 제일 아래 빨간색 있죠. 아래로 쭉 네. 걸어 있는 거가 이제 S&P 500입니다. 네. 그 S&P 500은 오늘까지 해서 플러스 보합 조금 2, 3% 올라갔고요. 참고적으로 나스닥은 마이너스 7%입니다. 나스닥은 22%인데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파란색이 테슬라겠군요. 저것도 400 몇십 네. 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2위고요. 1위가 726%입니다. 정확하게요. 이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726%. 올라갔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앞으로 더 올라가겠냐 이런 네.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우문이고 그것이 아니라 니오가 속해 있는 중국의 자동차가 얼마나 전기차가 더 확대될 건지 이거로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을 보면 오늘 현재요. 매수 의견이 월가에 5명이고요. 고유가 4명, 매도가 2명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요. 목표 주가 평균은 33달러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투자 의견은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제일 좋은 걸 JP모건에서 4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17달러도 있고 20달러도 있고 훨씬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다. 또 테슬라는 똑같은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간 뭐 7배가량 주가가 급증한 이 그렇죠. 이후의 소식까지 네네. 들어봤습니다. 월가의 이제 시장 평가는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차례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나스닥이 사실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좋긴 네.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들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약간 서운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엄청 올랐죠, 올해 들어서. 네. 그렇지만 최근에 한두 달 보면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는 건 사실 되겠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난 주말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도 좀 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오늘 중요한 분기점을 나오는 것들이 한 2개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JP모건입니다. JP모건의 글로벌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아시다시피 JP모건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계속 보는 곳이고요. 당연히 기술주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를 했었는데요. 2년 만에요. 기술주를 지금 중립 의견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해서 적극 매수 의견에서 지금은 이제 뉴트럴로 한 단계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술주나 임의소비재 S&P 500을 딱 이것도 제가 그래본 직접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요. 기술주가 150%가 상승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빨간 선이 되겠고요. 약간 스카이블루라는 약간 푸른색이야. 네. 푸른색이 76%, 임의소비재가 두 번째로 섹터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쉽게 해서 아마존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S&P 500인데 57%입니다. 그게 뭐냐면 워낙 많이 올라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JP모건에서는. 왜냐하면 여전히 펀더멘털은 엄청 좋습니다. 기술주. 그리고 재무제표도 좋고 자사주도 잘 사고 이익 성장률 좋지만 상대 수익률이 좀 저조해질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그럼 이들이 얘기하는 거가 뭘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데 뭘 하느냐면 경기 민감주라는 겁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쉽게 해서 은행, 소재, 산업재, 그리고 임의소비재 여기 약간 여기 들어 겹치지만 임의소비 이런 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이런 것들을 누구나 똑같이 하면 모건 스탠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하면 올해 들어서 제일 주시장을 잘 맞힌 전 2명 중에 1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하락은 주가의 매수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가 이겁니다. 뭐냐면 그렇지만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사라는 겁니다.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건데 그중에 보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은행주나 소재, 산업 이런 것들. 거기에서 10년은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있죠. 화장품 이런 거 여전히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바이터 놀리지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루 이틀 후에 불확실성을 해소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것이고 어찌됐건 의회 추가 부양책은 나올 것이고
연준도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될 텐데요. 추가적인 조치의 어떤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지금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죠.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 금융주나 소재 산업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까지 함께 눈여겨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